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동양의학에 대한 전체적인 그 이해하기, 그러니까 개요, 머릿말, 이 정도 되겠습니다. 요 책은 이제 교보나 크목에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미 책은 다 완성이 돼 있어요. 이 책은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게끔 전문 용어, 거의 전문 용어를 쓰지 않고 쉽게 풀이해서 써놓은 책입니다. 누구나 이해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전문가 아니더라도. 그리고 나머지 한 20여 권 책은 내가 평생에 걸쳐서 그 원문, 그 이른바 황제내경, 의학입문, 어, 한약의 원서죠. 수백, 수천 년 동안 내려오는 의서를 번역한 내용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책들은 한 열대 권 이상 되는데, 그건 침술 연구가, 약초 연구가, 아니면 한의학도, 공통적으로 많이 도움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 일반인들은 조금 공부를 해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처음 그 책을 내기 때문에 일단 쉬운 것부터 일반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쉬운 것부터 제가 책을 내게 돼 있어요. 제목은 그 동양의학의 여행. 이 뜻이 뭐냐면 제가 젊었을 때 이렇게 의료 봉사를 엄청 많이 했어요. 해외. 그러니까 대상은 러시아, 캄보디아, 베트남, 중국, 일본, 하여튼 대여섯 군데를 가서 의료 봉사를 많이 했죠. 특히 중국은 집중적으로 제가 의료 봉사를 많이 했습니다. 중국은 그 도해지 말고 거의 이제 어, 산간 지역 아니면 시골 오지 이런 데 봉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안 간 데가 없어요. 쉽게 말해서 흑룡강, 후룡지ang, 무단지ang, 하요, 연변, 베이징, 상하이, 다련, 위해, 칭다오, 항저, 저지앙, 하요 또 위에난, 월남, 그리고 캄보디아 이렇게 많이 갔었죠. 그래서 거기에 의료 봉사하면서 느낀 게 많았습니다. 예컨대 뜨거운 나라 베트남, 뜨거운 나라 베트남인데 냉병이 많아요. 그거 참 신기하더라고요. 이게 자연의학의 그 기본 본질입니다. 자연의학인 동양의학은 그 깊이가 엄청 깊죠. 날씨가 뜨거운데 에, 몸도 뜨거울 텐데 왜 속에 냉병이 있느냐? 에, 그건 음양의 이치가 그렇습니다. 외부, 외부가 뜨거우면 내부, 속에서는 스스로 그 뜨거운 외부의 그 열기에 대항하려고 스스로 냉해져요. 뱃속이. 뱃속이 냉하기 때문에 뱃속에 탈이 많고 그래요. 그게 뜨거운 나라에 사는 사람들의 위장병 그렇습니다. 그 이치를 한의학 논리는 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나 이런 데 사는 사람들은 그걸 잘 몰라요. 현장에 가봐야 아 날씨가 외부가 뜨거우면 스스로 뱃속은 냉해지는구나. 그러니까 우리도 뜨거운 겨울철 말고 여름철에 배탈이 잘 나죠. 뭐 아이스크림 먹는다거나 냉음료수를 먹는다거나 그러면 배탈이 나요. 근데 왜 그러냐? 뜨거운 여름일수록 이 한국에서도 백숙이 냉해요. 백숙이 냉한데 또 차가운 냉음료수, 얼음 이런 거 먹으면 영락없이 배탈이 나요. 그래서 뜨거운 여름일수록 이 뜨거운 걸 먹여야 돼. 그래서 이른바 뱃속을 따뜻하게 해주는 인삼이 들어간 삼계탕 이런 거는 뱃속이 튼튼해지죠. 반대로 뜨거운 삼계탕을 먹음으로써 여름철에 차가워진 내부 위장을 보호하고 치료를 해준다는 개념이죠. 그래서 이런 개념이
의서에는 나와 있다 하더라도 실제 생활 속에서 그걸 잘 그 감을 못 잡아요. 의사들도 감을 못 잡습니다. 실제로 현장에 부딪혀 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월남 사람들의 위장병, 위장이 안 좋으면 여기저기 막 쑤시고 저리고 그러죠. 어깨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지나고 저리고 어, 머리도 아프고 한두 가지가 아니죠. 위장이 안 좋아서 소화가 안 돼서 나타나는 현상들은 예, 수십 가지입니다. 기본입니다. 위장이 인체의 그 기본이 위장이라. 그래서 위장에서 모든 걸 만들어내죠. 원기도 만들어내고, 피도 만들어내고, 진액, 호르몬, 비타민, 뭐, 인체 그 신진대사에 필요한 모든 그 기초, 어, 기본 재료를 뱃속에서 먹은 음식에 의해서 주물럭주물럭 소화해서 흡수를 해가지고 인체에 필요한 재료를 다 생산을 하고 공급을 해주죠. 그래서 어, 비위를 대자연이라 생각하고 목화토금수 토라고 그럽니다. 흑토 대자연이다. 비위가 기본이다 이 소리입니다. 음, 대자연은 모든 것을 생산해내죠. 기혈, 진액 이런 것처럼. 그래서 이런 그런 의료 봉사를 통해서 의사에서 배운 내용이 틀림없구나, 사실이구나, 이런 걸 직접 체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외에도 뭐 캄보디아도 마찬가지야. 캄보디아도 뜨거운 나라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중국은 땅이 넓어가지고 저기 흑령강, 복당강, 어, 어, 에, 북한은 엄청 춥습니다. 겨울에 가보면은 막 도로가 이면도로 이런 데 가보면 막 이렇게 두꺼워요. 막 20cm, 30cm 얼음이 녹질 않아. 겨울이 다 끝나기 전까지는 얼음 위로 조심조심 다니는 거야. 도저히 한국 사람으로서 살 데가 못 돼요. 그런, 그런 데는. 그래서 그런 데서도 많이 경험을 했고, 그래서 가면 이제 그 시골 사람들은 한국하고 똑같아요. 막 시골에 가보면 사람들이 엄청 막 순박하고 눈이 맑아요. 영혼이 맑아. 막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속이고 이런 게 없어요. 중국 심양, 대련, 이 북경 이런 데라 사람 속이고 막 거짓말하고 쫓겨먹고 이러지. 창간 지역은 그런 게 없어요. 참 순박해. 그 순수한 그 영혼의 눈동자가 항상 그리워. 그래서 그런 맛에 의료 봉사를 많이 가죠. 의료 봉사는 돈이 안 생겨요. 가보면은 같이 잠자고, 아, 제가 가면은 침술 가방 딱 가지고 가면은 벌써 소문이 나서 와요, 사람들이. 하나, 둘, 이렇게. 나중에는 막 에, 따뜻한 방 안에 그냥 그 사람들 전부 우리 민족이라 동이족, 동이족이기 때문에 중국 사람이 아니요, 한국 사람이지. 한민족. 그래서 정서적으로는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 사람들과 같이 생활하고 순수하고 밥도 같이 먹고 만두도 먹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그 생활 제가 이제 그 사람도 같이 잠자요. 같이 잠자고 또그 이튿날 또 앉아보고 보통 한 군데 가면은 뭐 하루 정도는 자요. 그 이튿날까지 환자들 보고 그리고 이제 묵당강으로 넘어오고 흑룡강에서 그렇게 또 아니면 뭐 시간 있으면 연변까지 넘어가고 이렇게 쭉 이렇게 순차적으로 스케줄에 따라서 그래서 한 일주일 단위로 이렇게 의료봉사도 많이 했고 또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 그 심성을 제가 잘 알아요. 한민족하고 똑같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생활한 생활 풍습이라든가 맘씀씀이라든가 똑같아요. 결국은 우리나라는 현재 한반도라는 조그만 영역에 신라, 백제, 고구려 삼국이 있었지만은 이게 그렇지 않습니다.
일본 놈들이 이렇게 딱 우리나라를 축소시켜 놔가지고 그렇게 역사를 해놨지. 사실은 고대 역사를 본다면 중국 대륙에 어, 베이징, 베이징, 그 심양, 대련, 철강, 항주 이게 전부 이게 고조선, 우리 한민족의 영토였어요. 절반 이상이 동이족이 지배했던 땅덩어리야. 전부 식민사관 일제에 의해서 축소되고 중국의 동북공정, 그거하고 같이 맞물려서 한반도가 이렇게 코딱지만하게 돼 있지. 사실은 중국 전역에 보면은 우리 뭐 낭랑이라든가 아니면 신라라든가 백제, 고려 이런 게 엄청 많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대련에도 가보면 해변가 이렇게 보면 큰 바위에다가 한자로 조선 딱 써놨어요. 아니면 고려 이런 것도 있고 그 문화 유적이 엄청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역사학자들 취시해가면서 자기들이 이 세상의 중심이거든. 그게 중화주의. 자기들 모든 이 세상의 역사는 자기들로부터 비롯됐다, 퍼져나갔다, 이런 생각이에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역사를 다시 한번 복원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그건 아직 힘이 더 세야 돼요. 우리가 G2, 막 이 정도 돼야 이렇게 막 역사도 바로잡고 이렇지. 예, 느닷없이 내가 중국 얘기를 하다가 이렇게 역사까지 꺼내게 됐는데, 하여튼 그것은 일본 사람들이 어, 일제 한반도를 조그맣게 축소해가지고 보잘것없는 그런 나라로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에, 뭐 제가 역사는 좀 뭐하지만은 역사를 보면은 그래요. 그게 안타까워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 어떻게 됐든 그 동양의학은 그 동양 사람들의 전반적인 그 병에 관한 그 치유법이 무공해져 완전히. 뭐 침술, 약초, 침술에 뭐 독이 묻어 있나 뭐가 있나 아주 자연스럽게 눈에 보이지 않는 기 흐름을 찾아가지고 12경락, 365 혈자리, 예, 인체도 참 대우주를 닮았어요. 12경락, 자축인모 진사오미 쭉 있죠. 예, 그리고 365, 365 혈자리가 있어요. 침자리, 병을 고치는 침자리. 그럼 어쩌면 그렇게 인체가 대우주를 닮고 이 자연을 닮았는지 참 동양의학은 자연에 입각한 그런 의술이라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연 친화적인 아무런 그 해로움이 없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감초에 독약이 묻었나 인삼에 독약이 묻었나 뭐 구기자 오기자 이런데 하등에 자연 그대로 물질을 나도 자연 약초도 자연 침술도 자연 무공해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연 친화적인 동양 의술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동양학의 폭이 넓기 때문에 그 내용 자체가 굉장히 광범위해요. 그래서 가끔가다 뭐 역사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참 안타까운 마음에 예, 그런 얘기도 가끔 튀어나옵니다. 그 점 이해하시고 하여튼 제가 의료 봉사를 그 수년에 걸쳐서 젊었을 때 수년에 걸쳐서 안 간 데가 없었어요. 한 번 가면 일주일, 열흘. 그리고 대학원 그 석사 과정, 박사 과정. 그러면서 거의 중국에서 한 번 가면 한 열흘 정도 학점 채우느라고. 중국에 학점 채우려면은 반드시 병원에서 환자를 치료해야 돼. 환자를 치료해야 학점이 나와가지고 박사까지 끝나게 됩니다. 그 과정이 엄청 험난하죠. 우리 교수는 한국말 한마디도 못해. 그래서 전부 맨 처음에는 이제 글자 위주로 수업을 받았죠.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이제 한 1년 지나니까 귓구멍이 뚫리더라고. 그러면서 이제 대화가 됐었고 처음에 1, 2년 동안 엄청
고통스러웠죠. 이거 그만둬야하나 말이야나. 또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아마 학비 계산하고 비행기 왔다 갔다 아마 1억이 넘었을 겁니다. 한 40번 이상을 왔다 갔다 했으니까. 예. 학점 채우느라고. 그래서 그런 남다른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 과정에서 제가 그 한의학이라는 게, 한국보다도 중국 한의학이 예, 한의학이구나, 원고장이구나, 그걸 자각을 했죠. 그래서 중국 한의학의 원서에 심취해가지고 그걸 또 번역하게 됐어요. 황제내경 최고목이죠. 의서 중에서 최고. 그리고 의학 입문. 그렇게 그걸 다 번역을 했습니다. 심술 비방 따로, 약초 비방 따로, 또 인체 오장육부, 인체 신비, 그것까지 다 책을 냈어요. 그런 책들은 여러분 일반인들이 이해하기가 힘드니까 조금 그럴 겁니다. 나중에 전문가 침술 연구가, 약초 연구가, 이런 한의학도를 위해서 나중에 책을 낼 거고, 오늘 책을 낸 건 내가 의료 봉사하면서 경험했던 그런 내용들, 아까 말한 뜨거운 베트남인들이 왜 속이 냉해서 위장병으로 고생을 하지? 어, 그런 거, 그런 거 다 이렇게. 또 제 친구가 호치민에서 한의원을 냈어요. 그래서 거길 근거로 해서 거기서 잠도 같이 자고 환자도 같이 보고 뭐, 그런 또 왕진도 하고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근거로 또 세월이 가면 그 재밌는 일이 없어질 것 같아서 책으로 냈습니다. 그리고 그 중국에는 10대 병이, 100대 병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10대 병이 우리 스승이 100대 병이야. 내가 박사 과정을 통과했을 때 동시에 그날 우리 지도 교수가 100대 병이가 됐어요. 중국의 100등 가는 의사라는 얘기죠. 14학의 100등 가는 의사. 이게 어마어마한 겁니다. 음. 그래서 그런 100대 병이 10대 병이 이렇게 구분을 해요. 근데 우연찮게 또 제가 심양, 심양의 심양의 최고 갑부 주 여사라고 있어요. 주 여사가 어깨가 아파. 어, 어깨가 막 돌덩이처럼 딱딱해. 여기 그러니까 위경이거든. 이거. 어, 이게 이걸 못 고쳐. 그, 어, 주 여사 10대 주여사 그 주치의가 10대 병이야 중국. 근데 그 몇 달 동안 뭐 약도 먹고 침도했는데 이게 안 고쳐진다고 한국도 타이프 대부 대부를 타이프라고 그래. 중국은 의사라고 하지 않고 대부라고 그래요. 타이프. 한국도 타이프, 한국의 의사, 한국의 짱 타이프. 짱 타이프 한번 근데 맨 처음에는 막 사양을 했지. 주치의가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냐. 까마이 맥을 한번 해달래. 어, 이게 때릴 맥. 이걸 따마이라고 그래. 따마이 한번 해달래. 나 사양을 했지. 10대 명이가 주치의인데 내가 어떻게 감히 그래. 사양을 했죠. 나는 그 양반의 동네인데, 그래서 동방예의지고, 3번 사양을 했어요. 그래도 달려들어, 주사가.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어깨가. 오케이. 그래서 이제 했어요. 그래서 이게 침을 딱 꽂으니까, 4-5행침으로 꽂죠. 중국은 4-5행침이 없어요. 4-5행침은 한국만 있습니다. 음, 4-5행침이 참 기가 막혀요. 오장육부 조정을 다 할 수 있어요. 이런 장침, 이런 건 그런 장점이 있는데, 이 4-5행침은 오장육부를 다 조정을 해. 그래서 위장을 조절을 했더니 10분 만에 윌라이 위에 칭, 가면 갈수록 가볍다. 칭칭. 그러니까 가볍다 이거야. 가벼울 경이죠. 예. 그래서 그래가지고 뭐 난리 났었어요. 그래서 10대 병인을 제가 침술 대결해서 내가 물리쳤어. 그런 내용도 제가 이 책에 넣어 있습니다. 잊어먹을 것 같아서. 음. 그러니까 내 제자들 한 10명하고
그 중국 병원에서 그랬거든. 중국 병원에서 간호사들, 의사들 서너 명이 있었고 내 제자들 한 8명 같이 치명이 공개 석상에서 중국 10대 명이 1대1 침술 대결에서 제가 승리를 했죠. 그래서 그런 기념비적인 그런 일을 제가 했습니다. 그런 거 책으로 해놔야 안 잊어먹을 것 같아. 그래서 동양의학의 여행, 여기에 이제 의료 뭐거든. 예, 의료 봉사. 그래서 맨 마지막에 중국 10대 명의와 1대1 침술에서 한판 승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맨 마지막 책 마지막에. 어, 그것은 뭐 침술 연구가들은 그 정도만 봐도 되게 기분이 좋을 거야 아마. 그런데 그래요. 제가 경험해 보니까 반드시 뭐 100대 병이 10대 병이 뭐 이런다고 해서 내가 쫄 필요가 없어. 네 나름대로 논리가 있고 이론이 있고 내 나름대로 이론이 있고 논리에 맞춰서 평소 하는 것처럼 하면 돼. 자연스럽게. 한국에서도 이런 어깨 아픈 거 이런 건 다 이런 식으로 했더니 많이 좋아졌다. 이런 경험에 의해서 그대로 한 거야. 근데 아니나 달라? 똑같아. 중국 사람이나 한국 사람이나 똑같아요. 뭐 다른 게 없어요, 인체가. 그들이 했더니 하여튼 10대 명예는 하여튼 10대 명예를 물리친 그 재밌는 그런 내용이 동양의학에 있고, 그래서 앞으로 이 책에는 그 약초 비방, 침술 비방 이렇게 엄청 많습니다. 침술 연구가, 약초 연구가 아니면 한의학도 두루두루 다 도움이 될 만한 그런 내용들이에요. 음. 그래서 오늘은 그 처음이기 때문에 동양의학에 대한 개요, 머릿말 이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목은 이렇습니다. 동양의학의 여행. 어, 이렇게 해가지고 동양의학에 대한 개요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개요. 그래서 동양의학이라는 것은 뭐 자연, 생활의학이라고도 의학이라는 말로 대신할 수 있다. 사람이 나이가 한 40이면 반의사가 된다고 했어요. 반평생 생활 속에 경험이 쌓여가지고 치료법을 자연스럽게 터득하게 된다. 그래서 어지간한 병은 어떻게 대처해야 한다는 것을 자동으로 어, 터득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컨대 감기 걸렸어. 그럴 때 콩나물국에다가 고춧가루를 얼큰하게 풀어서 그걸 먹고 땀을 한번 푹 내면 감기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없어져. 땀을 내야 돼, 반드시. 그러니까 집에서 하기가 그러면 동네 중국집에 가서 그 매운 그 짬뽕 국물 반드시 얼굴에 땀이 날 정도로 매워야 돼. 그러면 속에 있는 폐에 끼어 있는 기관지에 끼어 있는 탄기운이 싹 빠져나가요. 이 고춧가루의 특성이 소 발산, 발산하는 특성이 있어요. 속에 그 찬 기운이 다 빠져나가. 그러면서 몸이 편안해져. 근데 서양의학은 안 그랬죠. 서양의학은 세균 바이러스와의 전쟁이야. 무조건 세균 바이러스를 때려잡아야 돼. 그러면 강력한 케미칼, 뭐 강력한 이런 뭐 이런 걸로 그냥 때려잡으려고 하거든. 몸이 에, 자연 자연의 이 몸뚱아리가 도움이 안 되죠. 솔직히 말해서 자연스럽게 고춧가루는 인체에 피해를 안 주죠. 예. 자연스럽게 같은 병이라도 자연에 입각해서 이렇게 다스리면은 무리 없이 내 인체에 피해 없이 이렇게 관리를 할 수 있다. 그래서 40 사람이 40이 되면 어지간한 거는 다 생활 경험에 의해서 어, 터득하게 되기 때문에 40이면 다 의사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이러한 그 생활에서 얻어진 그 이런 친화적인 치료법 때문에 이렇게 자연의학,
동양의학.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동양의학이 오늘에 이르기까지 전통적 학문이 이렇게 변질되고 훼손이 되는 게 아니라 더욱더 그 내용이 정리되고 심화되고 발전되어 가지고 계승이 되어 내려온 겁니다. 어찌 보면은 그 동양의학이라는 건 이처럼 생활 속에서도 쉽게 배울 수 있는 치유법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어, 어떤 동양의학이라는 말 그대로 동양에 살면서 동양적 사고를 가진 사람이라면 이러한 자연의학을 자연스럽게 알 수 있는 동양 공통적인 의학이다. 이래서 또한 그 쉽게 접근할 수도 있다. 그런 장점이 있죠. 음, 의학적인 지식이 없다 하더라도 한두 번만 생각해 보면 어, 접근할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그 오히려 그 현대 의학적 논리로 접근한다면 그 오히려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인체에서 일어나는 그 질병들의 형태는 같은데 서양이든 동양이든 질병의 형태는 똑같아. 아까 말한 그 감기 똑같아. 증세는. 그런데 그걸 대처하는 법이 전혀 틀려. 완전히 딴 동네야. 서양의학하고 동양의학하고 정반대야. 참 신기해. 그래서 이러한 그 질병을 놓고도 그 해석하는 관점이 전혀 틀려. 딴 동네야. 전혀. 똑같은 인체 가지고도 딴 동네. 그래서 양쪽을 다 공부를 해야 완벽한 의학을 터득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절반 의학이야. 서양도 마찬가지, 동양도 마찬가지. 상호 간에 절반 의학만 하고 있는 거야. 동양의학을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양의학의 감기 치료법, 고춧가루, 얼큰한 콩나물 이렇게 해서 고쳤는데 이걸 증명을 한번 해봐라. 데이터, 뭐 물증 자료 없어. 그래서 이 물증 자료, 데이터 이런 게 없으니까 비과학이다, 미신이다 이런 소리거든. 이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게 절반, 눈에 안 보이는 게 절반, 눈에 보이는 게 절반. 그런 거야. 세상이. 양. 양은 안 보여. 어. 음은 보이는 것이고, 이 몸뚱아리는 보이니까 음이야. 만지고, 눈에 보이고. 이 몸뚱아리 안에 있는 몸뚱아리를 움직이는 영혼, 양이야. 양이 합해졌어. 그래서 양이 헤어지면 사망. 그래서 나를 움직이는 게 오장육부 간신 밑배신 내 인체의 그 뼈다구 각 조직 이런 게 아니라니까. 힘줄이 됐건 뭐가 됐건 전부 영혼이 움직이는 거야. 눈에 안 보이는. 그래서 나의 주체는 나의 영혼이라고 보면 돼요. 물질이 아니라 이 몸뚱아리가 아니라 그런 것까지 이해를 해야 하는데 서양 의학은 이런 그 미신이라고 그러죠. 눈에 안 보이니까. 음. 사람이 그 침을 놓는 게 12경락 365 혈관이 있다고 그러죠. 전부 안 보이는 그것을 침을 자극해서 어, 아픈 것은 맥힌 거야. 혈액순환이 안 됐던 양이 순환이 안 되고 양이 순환이 안 되면 혈액순환이 안 돼. 음. 양은 양은 안 보이는 거고 음이라는 건 피, 뭐 걸쭉한 뭐 어열, 사열, 죽은 피, 뭉친 피 이런 게 있으면 순환이 안 되면서 아프죠. 아픈 것은 기가 기가 먼저 돌아야 피가 돌거든. 기가 피를 끌고 다니면서 혈액순환 시키는 거거든. 근데 기는 영혼이야. 양기도 영혼이고. 음. 영혼의 다른 이름이야. 기나 양기나. 그 말이 그 말이야. 안 보이는 걸 이해를 못 한다는 얘기요. 침을 찔렸더니 안 보이는 그 영혼이 움직여서 혈액순환이 되면서 통증이 없어져. 뻐근하고 그랬던 게 이걸 이해를 못한다는 얘기야. 그래서 서양이 됐건 동양이 됐건 서로 간에
음, 반절 의학밖에 안 되는 거야. 왜냐하면 저항은 안 보이는 걸 이해를 못 하거든. 음, 증거 대봐라. 뭐 이런 식이니까. 분명히 환자는 침 맞아가지고 기소통이 돼가지고 혈액순환이 돼가지고 뻐근하게 아팠던 게 없어졌거든. 그걸 이해를 못해. 증거가 없어. 그래서 그렇게 그런 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아까 기, 양기 이게 전부 영혼이라고 그랬죠. 영혼의 다른 이름이야. 그래서 그러면 이제 그 양적인 것을 제가 쉽게 설명을 했고 이번에는 음적인 것을 한번 봅시다. 어, 신자 음중지 음이라 신주 골이라 어, 뼈, 골 뼈는 신장이 주관한다. 어, 이렇게 의서에는 나와 있어. 어, 신장은 간간하게 먹여야 신장이 뼈가 튼튼해. 근데 양방에서는 싱겁게 먹여야 한다고요. 싱겁게 먹으면 뼈가 숭숭숭숭 구멍이 나고 골다공증 이걸로 잘못돼. 골다공증이면 넘어지기만 해도 뼈가 큽니다. 뼈 부러지면 몇 개월 누워있다가 그냥 그걸로 가는 거야. 그래서 나이 먹어서 넘어지는 거 진짜 조심해야 돼. 음. 뼈가 부러지면 절반은 병원에 누워있거든, 몇 달 동안. 그러다가 하는 거야. 운동량이 없으니까 점점 뼈가 말라, 몸이 말라. 몸이 말른다는 건 간이 상한다는 얘기야. 간이 상하면서 가는 거야, 그렇게 몇 달 고생하다가. 그래서 그러지 말고 음식을 싱겁게 먹으면 큰일 나니까 음식을 간간하게, 예, 간간하게 해야 뼈가 튼튼해진다. 이게 동의학 의학의 논리야. 그리고 애기들은 또 경우가 틀려요. 음. 아까 말한 것처럼 뱃속에는 인체에 필요한 모든 게 이렇게 생산하는 생산 공장이야. 넓은 대지에서 열매도 맺고 씨앗도 맺고 꽃도 피고 모든 게 대지에서 생산이 돼. 생산 공장이야. 어, 목화토금수 토를 비위라고 한다니까. 그러니까 인체의 그 비위에서 모든 걸 생산하는 겁니다. 먹은 음식에 의해서. 어. 그래서 애기들은 그 비위가 약하다고 봐야 돼요. 비위가 약하면 먹는 대로 생산이 잘 안 돼. 주물럭 소화해서 흡수를 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 문제가 있어. 위장이 약한 관계로 소화력도 문제가 있고 흡수하는 데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뼈도 생산하는 진액이 뼈가 되는 거야. 그래서 두충이나 이런 거 한번 데려봐야 두충이 엄청 끈끈해. 끈끈한 게 뼈 재료가 되는 거야. 당기도 그렇고, 구기자도 그렇고. 이렇게 끈끈한 숙주암, 뭐 이런 것을 데려놓고 보면 끈끈해. 걸쭉해. 이게 결국은 뼈로 가는 거야. 뼈로 가서 단단한 뼈로 변하는 거죠. 그래서 먹은 그 끈끈한 음식이 주 재료가 되는 겁니다. 뼈. 그래서 그렇게 이게 음이라. 양에서 에, 음적인 것은 눈으로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음, 그래서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신체에서 양 이렇게 조화롭게 합해졌던 것이 에, 제각기 흩어지는 걸 사망이라고 그래요. 어떻게 지수화풍 지는 살과 피부를 아까도 목화토금소 토는 지야 대지 생산 공장 어, 열매도 먹고 꽃도 피우고 막 그러죠. 모든 걸 생산을 해 대지는. 그래서 겉으로 가 살과 피부 꺼죽 수는 피하고 수분 진액 이걸 말하는 거. 화는 따뜻한 온기. 사람이 죽으면 화는 영혼의 다른 모양이야. 영혼의 다른 모양이 따뜻한 온기야. 그 영혼이 날아가 버리면 몸이 사망을 하면 한두 시간 있으면 싸늘한 시체로 되죠. 영이 빠져나갔다는 얘기야. 그래서 풍, 풍은 움직일 수 있는 기운을 말하는 것이죠. 손가락 움직이고 혀가 움직여서 말을 하고 전부.
움직이는 건 전부 바람풍, 바람이 불면 움직이죠. 어,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어떤 지수화풍이 모여 있는 건 살아있는 모습이고, 지수화풍이 흩어지는 건 사망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수는 화풍은 양. 이게 지수는 썩어서 흙이 되는 거야. 화풍은 날아가 버려. 화풍은 안 없어져. 지수는 썩어서 흙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화풍은 영혼, 지수는 예, 영혼으로서 양, 지수는 양이 합해져. 계속 사람이 존재한다는 게, 그러니까 어, 계속 다시 환생하고 환생하고, 이게 딱 맞는 얘기야. 음양의 운동 변화입니다. 사람이 살았다는 그 자체가. 음양이 합해졌으면 살아있는 것이고, 음양이 헤어지면 사망이고, 그 흩어졌다 뭉쳤다 흩어졌다 뭉쳤다 흩어졌다, 마치 하늘의 구름이 뭉쳤다 헤어지고 뭉쳤다 헤어지고 계속, 뭉쳤다 합해졌다 헤어졌다, 이게 음양의 운동 변화라. 음과 양이 합해지고 흩어지고, 계속 이 세상이라는 게 음과 양의 운동 변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라는 그 의식이 절대 없어질 않아요. 의식이라는 건 화풍이기 때문에, 영혼이기 때문에, 영혼은 안 없어져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뭐 천당 지옥 없어요. 극락 없어요. 천당 지옥은 인간이 만들어 놓은, 인간이 설정해 놓은, 그런 것입니다. 왜? 목적이 뭐냐? 권선징악, 착하게 살아라. 어, 착하게 살지 않으면 지옥으로 떨어진다. 이 권선징악 차원에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야, 인간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연은 그렇지 않다. 어, 아무리 나쁜 놈이라도 다시 태어나요.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도 좋은 사람 또 태어나고, 계속 음양이 합해지면 사랑 가고, 헤어지면 사망. 계속 붙었다 만났다 헤어졌다 만났다 헤어졌다. 이게 대우주의 법칙이야. 하늘의 법칙이고. 그래서 괜히 그 천당, 지옥, 극락 이런 거 따지지 마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고, 음, 그래서 이렇게 보이지 않는 그 영혼, 화풍, 이것을 얼마만큼 이해하느냐가 관건이죠. 대우주의 이치가 궁금하다면, 하늘의 이치가 궁금하다면 동양의학에서 말하는 이런 논리가 제일 정확해요. 뭐 종교 이런 게 없기 때문에, 뭐 예수님 믿어라, 부처님 믿어라 이런 게 아니거든. 물론 기독교 성경에서 좋은 얘기가 엄청 많습니다. 뭐 시편이라든가 이런 거참 좋은 얘기가 많죠. 근데 기독교 아니 그 종교 서적은 다 약간의 뻥이 있어. 또 뻥이 많아요. 초기 불교도 뻥이 많고, 초기 불교에 보면은 여자 남자 악수만 해도 임신을 해가지고 애를 낳는다 이렇게 뻥을 쳐놓고 있어. 그리고 그 말을 또 기독교에서는 받아가지고, 젊은 여자 쳐다만 봐도 그건 간음죄다 이렇게, 약간 좀 그거보다는, 초기 불교 그 말보다는 약간 덜하지. 근데 비슷비슷해요. 뻥을 친 게. 그걸 좋은 얘기도 많지만은 뻥도 많이 섞여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지. 무조건 종교 무조건 배척을 한다.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렇게 가려내면 되는 거예요. 가려내면. 또 생과 사의 개념 이런 것도 어, 자기 나름대로 정립을 해놓으면 마음이 편안해. 사망이라는 게 엄청 무섭고 그런 게 아니야. 문 열고 딴 동네 가는 거야. 옆 동네. 옆 동네 이사 갔다가 또 언젠가는 또 문 열고 다시 이 동네로 오는 거야. 왔다 갔다. 음양. 음양 운동의 그 법칙에 따라서 음과 양이 합해졌다 헤어졌다 합해졌다 헤어졌다 계속 반복. 음양의 운동이야 이게. 한의학으로 봐서는.
그래서 제가 이제 앞으로 그 동양의학의 여행, 이건 이제 베트남 의료 봉사, 중국 중국 그 10대 명의와 의술 대결, 침술 대결, 이런 건 후반부에 할 것이고, 일단 의료 봉사하면서 이렇게 예, 그 중에 이제 경험적인 거,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눈알이 건조한 건 간이 건조한 것이다. 안구, 안구가 건조해가지고 맨날 뭐 약 넣죠? 소용없어. 눈은 간이야. 음. 간이 메말라 있는 거야. 간을 촉촉하게 보호를 해줘야 돼. 그러려면 구기자가 참 좋죠. 구기자. 구기자만 한 달, 두 달만 먹어도 눈알 건조한 게 해결돼. 이게 근본 해결이지, 양방처럼, 서양의학처럼 눈알이 건조한 게 간이 건조한 것이다는 논리가 없어요. 서양의학은. 몰라. 그래서 근본 치유를 하는 게 바로 동양의학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눈알이 건조한 건 간이 건조하니까 간을 촉촉하게 보호를 해주는 구기자만 먹어도 해결되는구나. 구기자, 당기차. 끓여 먹어. 주전자에다가. 한 달, 두 달. 그럼 자동으로 해결돼. 간도 튼튼해지고, 간이 튼튼하면 심장도 튼튼해지고, 심장이 튼튼하면 뇌도 튼튼해지고, 청명해지고,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연쇄적으로. 오장육부는 따로따로가 없어요. 간 따로, 심장 따로, 뇌 따로 이런 게 없어요. 의사에 보면 뇌는 제2의 심장이야. 심장의 하부 조직이야. 어. 그래서 여기 이게 양, 이건 양이야. 심장은 음은 물질이니까 여기는 양이라고 봐야 돼. 양은 영혼이야. 영혼은 신이야. 신이 사는 곳. 그게 신이 사는 곳이야.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그래서 다 연결돼 있어요. 간하고 심장하고 뇌하고 다 이렇게 따로따로가 없어요. 간 전문, 심장 따로, 뇌 전문 여기 없어요. 다 연쇄적이야. 이런 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런 학문이 바로 동양의학이다. 어, 내가 어떻게 하면 병 없이 오래 사나. 어, 그 방법론입니다. 무병장수. 어떻게 하면 무병장수하지? 이 방법론이에요. 그래서 의학 공부를 하지 않더라도 안 했더라도 이걸 반복해서 이해를 못하면은, 근데 어지간하면 전문용어를 안 쓰는데 이해 못하면 한 번 더 보세요. 두세 번 보면 다 이해하게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뭐 어떤 제가 처음 이거 동양의학이 211페이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 강의할 때마다 한 페이지 전부 비방을 적어놨거든. 소변 관계, 대변 관계, 어지러움, 두통, 이와 관련된 어지러움도 수십 가지야. 두통도 수십 가지야. 각각의 그 해당되는 그거에 따라서 전부 비방을 얹어놨어요. 그래서 책 한 권에 2, 30만 원 받아야 하는데 한, 한 2만 원, 한 3만 원, 3만 원 정도. 수십 가지 중에서 한 개만 해도 본전 맞아,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이해하시고, 오늘은 서두니까 이 정도만 말씀드리고, 다음부터는 본격적으로 약초 비방, 거의 약초 비방입니다. 거의 약초. 약초 식품은 누구나 다 어, 가까운 데 사다가 집에서 큰 주전자에다가 약초를 데려서 한 2시간, 3시간 데려서 그것만 먹어도 어지간한 증세에는 다 좋아져요. 자연스럽게 이 재해를 주지 않고 그겁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 인사 말씀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또 다음 시간에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